두 번째, 수능이 아닌 편입을 선택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2018년 현재 편입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과목, 취업, 그 다음에 현재 경쟁률, 어떻게 편입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최신 경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 명의 합격생이 더 올라오는데요. 이분은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이고요. 합격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는 이유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편입을 합격을 한 다음에 취업할 때 불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도 같이 들을 겸 그래서 학생을 모십니다. 이번엔 성균관대 합격생 이존이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지금 4학년 다닐 예정인 이존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좀 떨리는데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 제가 4학년이고 작년 합격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면은 일단 제가 편입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11년도 수능 세대거든요. 한참 전이죠. 그때가 수능이 엄청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능을 망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는데 학벌 욕심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놀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욕심이 계속 생겨서 수능을 볼까 아니면 편입을 볼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니까 전역하면 25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편입을 해보자 해서 전역하고 바로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 받고 바로 편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를 놓으시면 안 되는데 놓으셨죠? 네. 이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네 분의 그 학생분하고 전혀 저희는 사전에 짜질 않았습니다. 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왜 그렇게 하냐면 만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솔직한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갑자기 마이크 놓으셔서 저도 질문이 생각이 지금 안 나고 있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니 학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현재 4학년 친구들이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제 동기들은 일단 이거 맞았어. 전에 전적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저희 동기들은 이렇게 뭐 취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뭐 해 먹고 살지? 우리 어디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입하면서 편입 동기들 만나다 보니까 나는 어디 가서 뭘 할 거다. 이게 꿈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동기들은 삼성이나 이제 LG 쪽에 인턴 지원 많이 했고 올해 저희 편입 선배님 분들은 보통 SK 하이닉스 제가 전자전기 공학부니까 SK 하이닉스, 현대, 삼성, LG 등 이제 대기업 쪽에 많이 가고 그리고 그 대기업 쪽에서도 학교로 많이 와요 홍보를. 네, 전적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이제 올해 제가 성균관대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얻고 다른 학교에서 모르는 그 취업 정보들을 저희는 다 알고 있고 저희는 따로 또 지원하고 하고 있죠. 확실히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편입생이라서 그 뭐 취업을 할 때 뭐 취직을 할 때 뭐 불이익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1차 서류는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취직이 뭐 됐다 안 됐다는 이제 서류상 편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이제 뭐 따로 시험을 보든지 이런 쪽에서 갈리는 거니까 만약에 뭐 편입이 돼서 뭐 불이익이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돌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게. 그 학생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편입을 해가지고 3학년으로 가니까 많이 적응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편입생들과 기존 1학년서부터 올라온 학부생들이 잘 소통은 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지 그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학생들이 만약에 서로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소개를 할 때 저는 편입생이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존경을 하듯이 봐요. 이렇게 와, 왜냐면은 어떻게 그걸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걔네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수능으로 여기 왔지 이러는데 걔 똑같이 어떻게 편입을 왔지? 이렇게 영어 진짜 잘하겠다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수학 진짜 잘하겠다. 그리고 교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학생들 본인 이제 하기 나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서 제 학생들과 이제 얘기도 많이 해보고 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많이 소통도 해봤고, 또 사실 뭐 그냥 아싸같이 지내는 애도 있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편입 동기들도 이제 웬만하면은 제 학생들과 많이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또 전공 공부를 못 따라올까봐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전공책을 다 원서로 보고 있고 영어로, 사실 이렇게 사실 본인 이미지지 뭐 제 학생들이 너무 잘하니까 뭐 과거 출신이니까 쟤는 내가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쟤는 아예 달라서 나는 쟤랑 아예 달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거의 OA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편입생이라고 해서 오히려 편입생들 다 학점을 따가요. 저희 애들은 다 이제 4.4, 5 이상 오레플도 있고 하니까 별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존희 주교님께 학생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은 본인이 편입을 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성대 명문대를 편입한 걸 알고 확인을 했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분의 친동생도 편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편입이 뭐가 다르냐면 아직까지는 뭐 말씀으로만 얘기로만 그냥 편입하면은 대학가라고 생각을 하시지,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편입한 걸 보면 방법을 보이고 이렇게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편입을 하신 분들의 사촌 동생, 뭐 오빠, 동생 뭐 이래 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거의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좀 안타까운 게 수도권에 있는 서울권에서는 이렇게 큰 대형 학원들, 우리가 또 직영점이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편입을 잘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분들이 만약에 안다 그러면 훨씬 더 편입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질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니 주교님이 얘기하신 것, 저분이 이제 지금 아이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도 좀 도와주고. 조니 주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편입이 그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뭐 취업에 대한 걱정, 학교에 대한 적응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먼저 편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활동적으로 하시면 대학 생활하는데 그리고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편입의 4가지로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존희 학생, 조교님은 전자공학과를 가셨어요. 지금 제가 위에 자연계 주요 54개 대학이라고 써있죠. 편입의 트렌드 첫 번째는 자연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비대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남학생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요,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인문계를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는 것과 자연계를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편입학원에 인문계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연계열로 다시 대학을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는 인문 자연 중에서 어디를 가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자연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과로만 보면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이 3과에서 모집 정원이 일반 편입, 이건 일반입니다. 학사는 추가가 더 있고요.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10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로 첫 번째는
왜 학생들이 자연계가 좋다고 하냐면 일반 편입 기준으로 경쟁률이 인문의 절반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절반이라는 소리는 합격 확률이 몇 배로 올라간다? 2배. 그렇지. 2배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취업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제 제자들 기준으로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항공대 4개 대학교 그 이상의 대학교는 취업하는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편입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3개 학과가 전체 지원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당연하겠죠? 공대로 가는 아이들은 취업을 걱정하면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을 생각해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입 트렌드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준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1학년 마치고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예비대학생 설명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지는 저희도 몰랐거든요. 역삼동까지 또 여기서 개중에 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합격생들 다시 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 가자마자 신입학 그러니까 수능으로 실패하자마자 바로 편입을 준비한다는 분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고등학생 재학 중.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런 편입을 벌써부터 어떻게 알게 되지 하고 물어봤어요. 몇몇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되게 유명한 컨설팅 받는 데라고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얘기하니까 네 내신 가지고는 준비가 안 돼서 대학을 못 간다고 하시더래요. 나는 꼭 가야 된다. 가고 싶다 그랬더니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래요. 첫 번째 방법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해야지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편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편입을 알아봤어요 라고 해서 준비를 하셔서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분도.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게 바람직한 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휴학, 휴학 없이 바로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면 그때 휴학하고 다시 1년을 허비를 해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률과 모집 인원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17년도 작년이고요. 모집 인원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일반 편입 기준으로. 그다음에 올해는 7,600명이 넘었고요. 생각보다 편입으로 모집 정원이 많이 뽑는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 편입만 저 정도고 학사 편입까지 규모로 한다면 대략 한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쟁률은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13.3대 1, 12.1대 1 하다가 올해 경쟁률이 약간 올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서부터 편입 준비하시는 분도 늘었고 편입이 확실히 조금 더 소위 말하는 붐을 좀 타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첫 장에서 실질 경쟁률 1.8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8의 기준은 김영학원 우리 홈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배치고사를 본 다음에 모의 지원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한 6개 정도를 학교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 경쟁률로 따지면 실 경쟁률이 1.8대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10개를 시험을 봐요. 10개를 시험 보면 10개 합격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만 가게 되어 있죠. 근데 A 대학교가 경쟁률 10대 1, B 대학교 10대 1, C 대학교 10대 1 이렇게 10개의 대학교를 쓰면 그 중에서 하나만 가기 때문에 10대 1의 경쟁률 10개면 1대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편입 경쟁률, 실 경쟁률이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왜 편입이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의 메이저과와
그 다음에 특히 일반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거긴 실경쟁률 10대 1, 20대 1 진짜로 합격하면 가거든요. 그 경쟁률이라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인서울만 보신다고 하면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편입으로 상위권 대학 가는 것도 쉬운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니 난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일단 우리 집에서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돌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 학교의 학과는 경쟁률 1.5대 1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 경쟁률에 숨어 있는 비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고대 전형이 올해 좀 바뀌었는데 요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연대하고 고대하고 전형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기가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게 전형이 합쳐지면서 총 5가지로 딱 압축이 됩니다. 첫째, 연고대는 공인영어 지원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는 토플하고 탭스, 연대는 토익까지 해서 점수를 맡아야 되고 대략 여기 점수는 토익 기준에서 650에서 800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원 자격이 돼요. 지원 자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한데 자기소개서, 고대, 연대, 학업계획서, 연대 이렇게 쓰는데 뭔가 이제 여러분들 수능 때 써보셨잖아요. 그런 걸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 하나가 고대가 자소서로 5,000자를 써야 돼요. 5,000자. 고대 5,000자는 금방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그 대기 영상에서 보셨지만 어떤 분이 그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신입학에 대한 자소서가 아니라 편입학 3학년에 대한 자소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학년 전공과정 공부할 때 내가 자신이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 안에 녹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자소서는 혼자 쓰기보단 특히 편입은 좀 같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전형 얘기인데요. 인문계열은 논술 시험 봐야 되고 자연계열은 학과별로 필기 과목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인문계는 뭐 논술이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고 자연계는 과목이 한 과목에서 3과목 정도 보는데 과목명은 수학,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요 정도입니다. 뭐 일부과는 지구과학 요 정도. 그래서 그 과목만 준비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원 자격 만들고 그 다음에 1단계 합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2단계 서류 전형. 그래서 면접하고 서류로 학생을 뽑습니다. 근데 약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영어와 수학 전형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전형도 생각보다 작년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연대 전형이 다르고 고대 전형이 달랐는데 연고대 전형이 같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하면 2개 대학을 쓸 수가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훨씬 유리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